지난번도 한번 저 기회 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고 하는 인물은 맨유에서 그냥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만 갖고 기억되지 않는, 그렇게 불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감독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실제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갔을 때도 퍼거슨 감독의 스케줄 관리 이제 들었을 때, 퍼거슨 감독의 스케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스케줄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 글레이저. 맨유의 쩐쭈 주인만이 퍼거슨 감독과 독대를 한다든지 약속을 따로 잡을 수 있고, 그 누구도 퍼거슨 감독이 원하지 않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약속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실제 제가 그 데이비드 길 사장 있을 때 되게 유명했던 장면 짤이 그거잖아요. 저희 중계할 때였는데, 퍼거슨 감독이 이제 그 경기를 필드에서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쭉 이제 볼 때 데이비드 길 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가잖아요. 물론 이제 서로 문화가 달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 경영자를 감독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게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야,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서 얼마나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떠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었죠. 실제 뭐 맨유 역사에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맨유가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뭐 술 주정뱅이 클럽이네, 왜냐면 선수들이 막 술 먹고 막 그럴 때니까,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딱 와가지고 팀을 완전히 바꿔냈잖아요. 모든 걸 다 바꿨죠, 정말. 선수, 철학, 방향, 어찌 보면 맨유라고 하는 이름만 빼놓고는 모조리 바꾼 사람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기본에 굉장히 충실했던 인물이죠. 처음에 갔을 때 뭐 의도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1군 딱 훈련장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 훈련장을 딱 먼저 가서, 난 이 선수들로 우리의 미래를 설정하겠어. 기존에 있는 맨날 술만 먹고 정신 상태가 다 나가 있는 저놈들하고 안 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극도 주고, 실제로 나중에 그래서 그 어린 선수들이 퍼기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맨유의 한 시대를 쭉 끌고 왔었죠. 참 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알렉스 퍼거슨 감독 참 대단하다. 뭐 사실 맨유 역사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전체만 놓고 보더라도 축구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존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BBC의 기사 하나를 막 뜬 걸 좀 보다가, 새삼 참 퍼거슨 감독이 위대한 인물이긴 하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BBC가 오늘 오후자로 바로 띄웠던 게, 이제 영국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전에 BBC가 올린 거겠죠.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좀 분석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려면 10억 파운드가 들 수 있다. 뭐 들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목 뽑았어요. 10억 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얼마 전에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인수를 했잖아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지금 뉴캐슬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재 프리미어리가 19위에 있는데, 이 팀을 정상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승을 포함을 한 정상권이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한 10억 파운드, 1조 6천억 정도는 투자해야 될 걸? 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거대 자본들, 아니면 서로는 어떤 주인이 바뀐 과거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통계를 쭉 내면서 BBC가 분석을 한 자료, 그러면서 지금의 뉴캐슬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뭐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좀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다가 퍼거슨 감독과 관련한 내용이 중간에 보면서, 야, 진짜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팀들 중에 사실 주인이 다 바뀌죠. 영원히 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주인으로 간 팀은 없는데, 현재 주인, 그러니까 이 구단주가 주인이 바뀌었던 게 얼마나 많았었냐면, 20개 팀들 중에 19개 팀이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주인 제조로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다고 봐야죠, 사실상. 뭐 그런 과정에서 첼시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급부상해서 항상 이제 우승을 다투는 클럽까지 올라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빅4라고 하는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의 어떤 구도는 이미 깨진 지 오래죠.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 선두권 자체가 아주 두껍고 중위권도 아주 두껍죠. 그래서 프리미어를 가리켜서 이제 항아리 구조의 순위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중위권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이 밑에 있는 팀이라도 위에를 언제나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 주인들이 바뀌면서 특히나 그 주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중동 자본, 러시아 자본, 미국 자본, 중국 자본 전 세계 어떤 자본들이 쫙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 웬만한 투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들이 많이 커지지 않은 거죠. 순수하게 영국 자본 그러니까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이렇게 4개 연방을 포함을 한 영국 자본이 이끌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은 4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브랜트포드가 있고요. 브라이턴이 있고 노리치 그리고 한 팀이 토트넘입니다. 이렇게 4팀만이 순수한 영국 자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 자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우승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거나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죠. 물론 그러지 못했던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버튼이나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이런 팀들은 주인이 바뀌고 투자가 된 상태에서도 아직 우승하지 못했고 챔피언스리그 출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맨시티라든지 첼시 그다음에 리버풀도 바뀐 거죠 주인이. 그다음에 레스터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면서 우승이라고 하는 결과 끌어냈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3단계에 걸쳐서 팀이 이제 바뀌게 돼요. 감독을 먼저 바꾸고요. 바뀐 감독이 선수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은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계속 보강을 해주죠. 감독 교체, 선수 보강, 지속적인 투자 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팀들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순위 다툼에 선두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우승을 경험했던 팀은 5개 팀입니다. 첼시, 맨시티, 리버풀, 레스터, 맨유죠. 네. 이렇게 이제 5개 팀인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근데 이 5개 팀이 소유주가 이제 바뀌면서 감독을 아까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감독을 교체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감독을 원래 있었던 감독을 이제 해임하고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그 평균 기간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이 딱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10개월 만에 기존에 있는 감독을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스티브 브루스 감독 날아갔잖아요. 지금 임시감독 체제인데 지금 최단 기간으로 감독 역시 사우디 자본이 그냥 자본의 힘이 돈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사람 교환인 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감독을 교체를 해왔죠. 그런데 유일하게 감독이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바뀌지 않은 팀이 하나 있죠. 맨유입니다. 퍼거슨 감독이 있어요. 맨유가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자기가 은퇴를 하기 전에 맨유는 새로운 감독을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죠. 퍼거슨 감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꾸준히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 말고는 모든 새로운 주인이 바뀐 팀들이 감독을 갈아치웠는데 퍼거슨 감독만은 자기가 그냥 은퇴하고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돈이 투자되게 되면 이제 감독 교체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 보강, 지속적 투자라고 했는데 퍼거슨 감독이 또 대단했던 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인 바뀌고 우승을 경험했던 5개 팀들 중에 맨유 빼면 첼시, 맨시티, 리버풀, 레스터 이 4팀은 인수 후에 2시즌 동안 핵심 1군 스쿼드의 50%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새로운 선수들로 1군 주력 선수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맨유는 안 그랬어요. 실제로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BBC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인수하기 직전 전 시즌의 순위, 인수하고 나서의 그 해당 시즌의 순위, 그다음에 인수 후에 첫 우승까지 걸렸던 시간이 얼마냐, 기간이.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우승 타이틀을 탈 때까지 순지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과 지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한 순지출이 얼마냐, 이거를 지금 BBC가 통계를 냈습니다. 이걸 낸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캐슬이 지금 새로운 리빌딩 돈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기존 팀들이 이렇게 해왔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뉴캐슬은 돈을 얼마 정도 써야 돼 라고 하는 걸 낸 건데 한번 보시면 첼시는 인수 전에 4위였는데 인수한 이후에 첫 시즌 때 2위 올라왔습니다.
맨시티가 9위에서 10위, 리버풀이 7위에서 6위, 레스터가 10위에서 9위, 맨유가 3위에서 2위. 뭐 유지하거나 살짝 올라간 그거였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그리고 인수한 다음에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는 얼마 걸렸냐 이걸 봐야 되겠죠. 첼시가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새로운 주인이 바뀐 다음에 2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요. 맨시티는 4시즌 만에 우승을 했고 리버풀은 10시즌 만에 우승을 했고요. 레스터는 6시즌 만에 우승을 했는데 맨유는 2시즌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러면 첼시와 맨유가 인수한 이후에 주인 바뀐 다음에 첫 우승까지 했던 기간 같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된 금액을 한번 보세요. 이 첫 타이틀을 딸 때까지 순지출된 이 금액을 한번 따져보면 이거는 맨유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천만 파운드 483억밖에 안 썼습니다. 500억을 채 안 썼어요. 근데 나머지 한번 보세요. 첼시 거의 한 5천억 썼습니다. 맨시티 6,535억, 리버풀 4,394억, 레스터 1,207억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차이가 거의 압도적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뭐 맨유는 그전에도 이제 우승을 어느 정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뭐 투자할 수 있는 이게 뭐 좀 적었잖아요. 뭐 기존 멤버들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워낙 기억하시겠지만 버거슨 감독 시절에도 이제 아까 했던 첼시나 맨시티나 이런 데가 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떤 머니 파워로 막 밀고 들어오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버거슨 감독은 그때도 무리하게 선수를 어마어마하게 머니 게임 하면서 돈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선수를 아인토브렌 데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팀을 쫙 끌어올렸던 게 있죠. 일본 뭐 투자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버거슨 감독은 돈을 그렇게 어쩌면 굉장히 좋은 저비용 고효율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 리더십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정말 팀을 잘 끌어왔구나.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돈도 얼마 쓰지 않으면서 정말 위대한 팀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팀을 완벽하게 자기가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걸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요즘은 이제 워낙 물론 프로 세계에서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보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뭐 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런 리더십이나 또 선수를 다루는 것이나 또 어떤 팀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버거슨 감독 요 기사를 보면서 참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끌어갔던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거 이제 더불어서 BBC가 이번에 이 관련 기사를 쓰면서 이 구단들이 새로운 주인 체제에서 얼마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몇 개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따냈고 그래서 이 타이틀 하나당 얼마의 돈이 들어간 거냐라고 하는 걸 계산했는데 지금 보면 뭐 첼시가 18년 동안 5개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맨유가 16년 동안 5개, 맨시티가 13년 동안 5개, 리버풀이 그리고 레스터가 11년 동안 1개씩 이렇게 따냈다라고 하면서 타이틀당 적게는 투자 금액이 1억 6,400만 파운드 2,640이고요. 많게는 3억 3,200만 파운드 5,344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뉴캐슬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팀들이 다 조건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 팀의 기본적인 현재 전력, 최근 언제 우승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한 이제 금액들인데 뉴캐슬의 마지막 잉글랜드 1부 리그의 우승은 94년 전인 1927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19위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투자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BBC가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얼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10억 파운드 정도 1조 6천억은 좀 들어야 우승 포함을 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움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뉴캐슬이 최근 10시즌 따져보면 그 10시즌 동안 2부로 떨어진 적도 있고 10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성적이 5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위 이하였어요. 돈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보는 뭐 충분히 하지 않겠어요?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은데? 투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허용하는 한 분명한 건 뉴캐슬은 어마어마하게 이 프리미어리그 판도에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참 알렉스 퍼거슨 감독 같은 인물이 이런 시대에 약간 좀 그립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